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물시TV의 김태훈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정말 귀한 손님을 모셨어요. 바로 제가 근무하고 있는 이창용 어학원의 그 유명하신 이창용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바쁜 시간 내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모시고 있는 버스이시자 He's the man who makes this possible. 그래서 이 스튜디오를 다 이렇게 다 관리해 주시고 또 저를 많이 서포트해 주시는 정말 감사하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저의 버스이십니다. 자, 오늘 이렇게 원장님을 제가 모신 이유는 원장님의 영어에 대한 통찰 요거를 좀 엑기스만 담아서 학습자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리면 이게 또 꿀 콘텐츠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에 원장님께 모시게 됐는데요. 일단 간단히 원장님 그 개인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창용 어학원 원장이고요. CY 캠퍼스 대표이고 CY 통보정센터 대표이고 사이버웨대 겸임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원래 타이틀이 많으면 사자라고 하는데 일단 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여러 가지 일하시나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원장님께서 귀한 시간 정말 내주셨는데요. 아마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일단은 제가 먼저 원장님께 질문을 드리면서 좀 시작을 해보고 싶어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통번역 어학원을 운영하고 계신 대표님께서 국내파인지 해외파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원장님 어떻습니까? 예, 국내파, 해외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당연히 국내파고요. 어렸을 때 20대 초반에 영국에 어학연수가 한 1년 정도 있었고요. 그때 가서 잘 놀다 왔습니다. 네, 그게 전부입니다. 예. 그때 가서 이제 돈을 좀 많이 쓰고 오셨나요? 뭐 돈을 썼다기보다는 그냥 문화를 경험하고 왔죠. 문화를 경험하고 오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약간 주류 문화 막 그렇죠. 약간 이런 예, 뭐 그쪽이죠. 술이랑 그런 거 알겠습니다. 자, 그럼 원장님 궁금해요. 지금 이제 통번역대학원을 나오셔서 한국 제1의 통번역대학원의 대표가 되기까지 참 많은 그 노력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언제쯤부터 영어를 잘하셨는지 뭐 처음부터 잘하진 않잖아요. 언제쯤부터 영어를 좀 잘하셨나요, 원장님? 영어를 잘한 적은 없어요.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그냥 뭐랄까요, 좀 유치하지만 좀 서양의 문화를 좀 선망하고 동경했던 것 같아요. 주말의 명화 이런 거 좋아하고 팝송 좋아해서 그냥 그러니까 한글로 영어로 막 따라 적는 거죠, 가사를. 뭐 그렇게 외우고 다녔고 생계에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나름 좀 바닥 인생을 살다가 내가 그나마 좀 좋아하는 게 뭔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영어였고 그래서 나름 열심히 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말씀 들어보면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영어를 잘하려면 일단 영어를 좋아해야 된다라는 거 좀 이런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궁금해하실 만한 과연 원장님은 영어를 어떻게 해서 잘하게 됐느냐 비법을 정말 간단하게 한두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나요? 절박함이랄까요? 절박함. 우선 내가 이거를 잘해야지 먹고 산다. 이 생각. 적절한 단어일지 모르겠는데 나름 어떤 연습을 요하는 쪽에 일을 하실 때는 자기가 봤을 때 이건 되지 않는다. 이건 굉장히 힘들지 않겠느냐. 라는 단계에 도전해서 그걸 성공했을 때 느끼는 전율감이 있어요. 그 두 가지가 일단 저를 계속 추동했던 그런 힘이었던 것 같아요. 절박함. 네, 절박함. 진짜 사실 진짜 이렇게 바다에 사람 던져놓고 sink or swim 수영을 하든지 뭐 빠져 죽든지 네가 알아서 해봐 이러면 언어도 그렇게 하면 사실 빨리빨리 느는 것 같습니다. 뭔가 이렇게 절박한 드라이브가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원장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괄적인 정보를 얻으셨으니까 자, 이런 원장님께서는 과연 어떤 영어 공부법을 추천하시는지 바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읽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한국 분들이 주변에 보더라도 읽기 잘하시는 분들 참 많아요. 그래서 독해 쪽으로 특히 영어 학습이 많이 진행이 되어 있고 또 많은 분들이 독해를 또 약간 자신 있어 하는 것 같은데 원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학습자들 독해에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나요? 어떤가요? 상대적으로 우리가 말하기나 듣기에 비해서는 독해 능력이 뛰어난 건 맞는데 독해를 잘한다기보다는 단어를 많이 아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그런 식의 독해는 사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영어로 사고하는 훈련이 좀 필요한데 영어로라기보다는 영어식으로 기본적으로 글을 보면서 논리의 흐름이라든가
실제로 이게 단순히 어순의 문제가 아니고 문법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 이 어떤 수록처에서 드러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음미할 수 있는 글귀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사실 많이 빠져 있죠. 그럼 원장님께서 보시는 독해는 이렇게 공부하는 게 정도다. 우리가 뭐 수능 이런 거 잊어버리고 뭐 토익 토플 잊어버리고 이렇게 공부하는 게 내가 보기에는 올바른 방법이다 하는 게 있을까요? 모든 거에는 질서가 있죠. 모든 언어에는 질서가 있다는 거는 그 안에 룰이 있다는 거고요. 근데 이런 질서를 보면서 읽어야 돼요. 외국어로서 영어를 보는 사람은 그 질서를 느껴야 내가 나중에 글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질서를 보면서 글을 읽는 거, 그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고의 흐름을 좀 보면서 읽어야 되고요. 그런데 모든 텍스트라는 게 내가 읽고 싶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어느 정도 지적으로 열려 있는 자세가 필요하고, 이게 생물학이다, 과학이다, 뭐 지구과학이다, 내지는 의학이다 상관없이 그런 식으로 읽기를 해나가는 게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걸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좀 바쁜 회사원들, 직장인들도 이제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이렇게 시간에 좀 쫓기는 현대인들이 독해 공부를 할 때 조금 뭐 시간적으로 뭐 효율을 앞세울 수 있는 그런 학습법이 좀 있을까요? 효율 자체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요. 일단은 꾸준함이 생기려면 어느 정도 재미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 눈높이에 맞는 미국의 중고생이 볼 만한 교양서들 그런 거 하나 정해놓고 그냥 꾸준하게 보는 게 일단은 그냥 랜덤하게 막 뽑아서 어려운 걸 보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 같고요. 신문을 보는 거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신문에는 일종의 말장난 내지는 수사적인 장치가 별로 없어요. 팩트를 전달하는 기사들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어의 틀을 빨리빨리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독해 공부를 할 때 아마 독해라는 것이 혼자서 이제 읽고 의미를 헤아리는 그런 활동이다 보니까 혼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럼 원장님이 보시기에는 그 독해를 혼자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룹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시간 문제죠, 시간. 시간이 내가 단어도 찾아야 되고 내가 문법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때문에 막힐 수가 있겠고 도움을 받는 게 더 효율적이에요. 제가 판단할 때는 강사가 됐건 누가 됐든 간에 주변에 영어 잘하는 사람이 됐든 간에 시간을 줄이려면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는 게 제일 좋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선생님 얘기를 이제 해주시니까 원장님께서 요쯤에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오늘 영상에는요 CY 캠퍼스에 대한 그 홍보, 광고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 뒷광고 얘기가 많더라고요. 저희는 구질구질하게 뒷광고 하지 않습니다. 앞광고 그래, 해놓고 오늘 좋은 말씀 들으신 다음에 저희 플랫폼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말씀을 간단하게 이제 요약하자면 아무래도 좀 어느 정도 공부 방법이 자리 잡히기까지는 도움을 좀 받는 게 좋겠다. 선생님들의 자, 이런 말씀,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읽기에 대해서 이제 공부 방법을 살펴봤고요. 자, 그럼 이제는 쓰기. 과연 쓰기는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에 대해서 한번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사람들이 역시 뭐 말하기나 듣기보다는 읽기, 쓰기에 자신이 있어 하는데 자, 한국인들의 쓰기, 원장님 보기에 지금 정말 많은 글들을 보아오셨잖아요. 학생분들 가르치시면서. 어떤 게 문제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단어 위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단어를 가지고 조합을 해요. 뭐 allow는 허락하다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치환해서 외운 단어들을 한국어로 사고하고 한국어 질서에다가 영어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문장을 쭉쭉 써나가요. 제가 영어로 쓴 글을 한국어로 그 순간 번역해보면 한국어로 너무너무 잘 떨어져요.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극복하려면 기본적으로 영어의 스타일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글쓰기 연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쓰고 있는 그 패턴들이 너무 제한적이죠. 그냥 주어 동사 목적어로 해서 쓴다거나 뭐 eat that, 뭐 eat for somebody to do 뭐 이런 구문을 가지고 그냥 거기다만 집어넣어서 계속 쓰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단조로운 그런 문장밖에 안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한국 분들 아마 지금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그 직장인 분들 이런 분들은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저 비즈니스 이메일 써야 되는데 어떻게 좀 잘 쓰는 방법 없나요? 이런 질문 참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좀 해줄 수 있는 조언이 원장님 혹시 있으신지? 근데 저도 사실은 뭐 그쪽은 제가 전문적으로 고민을 많이 안 해봤는데 비즈니스 이메일 같은 경우에 형식이 있잖아요. 뭐 실제로 그런 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전달하고 싶은 메인한 아이디어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형식이 반, 그 다음에 아이디어가 반이니까 우선 형식적인 것부터 먼저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영어적인 걸 고민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요즘은 또 트렌드가 이렇게 막 너무 정형화된 그런 방식으로 이메일을 또 쓰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보면 좀 이런 코퍼레이트 컬처도 다들 되게 좀 편안해지고 서로 좀 캐주얼해지고 이런 게 많아서 뭐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 가지고 이제 틀을 잡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조금 너무 이렇게 강박을 느끼진 않으시는 그렇죠. 것도 좋을 것 예,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뭐 비즈니스 이메일도 얘기를 해봤고요. 그러면 자기 생각을 피력하는 어떤 에세이 같은 걸 쓴다, 좀 되게 아카데믹하게 이렇게 좀 써본다 하면 그럴 때 학생분들께서 좀 기억해야 될 만한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원장님? 딥하게 들어가려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에세이라는 거는 자기 생각을 쓰는 건데 약간 거창하게 들어가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혀요. 중요한 건 에세이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단어를 많이 안다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자기 생각을 명료하게 전달하는 거. 중학생 수준의 단어만 써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명료하면 그건 에세이인 거예요. 예. 정형화된 에세이도 있지만 요즘은 막 좀 슬랭 같은 것도 써서 뭐 약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많이 쓰고 한국어 약어도 참 많습니다. 영어도 약어가 참 많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문자 메시지 같은 거 쓸 때 뭐 이런 메신저 앱이나 이런 거 쓸 때 많이들 쓰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나 학습법이 있나요, 원장님? 저는 그쪽은 사실 잘 모르고요. 근데 저도 수업 준비하다 보면은 뭐 슬랭 같은 게 가끔 등장해요. 그 얼번 딕셔너리인가요? 뭐 그런 거 찾아가면서 저도 공부할 때가 있는데 유튜브 댓글 보면은 요즘 친구들 장난스럽게 글 쓰는 친구들 많으니까 댓글에 그거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원어민 시각에서 봤을 때는 외국인이 한국인이랑 문자를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어를 잘 못해. 그런 상태에서 이 사람이 막 슬랭만 막 쓰면은 그냥 아유 귀엽네 어서 또 그런 건 주워 들어가지고 약간 이런 느낌은 줄 수 있지만 막 야, 너 슬랭도 알고 이런 식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슬랭을 썼을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물론 저는 학습의 재미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나하나 막 이런 거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재미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런 것도 알아보시면 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셨던 Urban Dictionary 같은 데 들어가시면 거기서도 굉장히 설명 잘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원장님 말씀대로 유튜브 댓글이나 아니면 인스타그램에서 외국 그런 유머 계정 같은 것도 많이 팔로우 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원어민적인 유머 감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태까지는 한국인들이 그래도 좀 방귀 좀 낀다 하는 그런 읽기와 쓰기였다면 이제부터 좀 챌린징한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듣기인데요. 자, 뭐 옛날부터 말 많지 않았습니까? 언제 뭐 귀를 뚫는다 만다, 그죠? 뭐 귀가 트인다 만다, 그죠? 다들 무슨 귀를 막 뚫겠다고 막 전 국민적인 이런 좀 강박을 시달리는 것 같은데, 자, 영어 도대체 원장님 왜 안 들리는 걸까요? 안 들리면 보청기를 달아야죠. 음악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신다면 우리가 청음력이 생긴다는 게 기본적으로 연주자나 가수들이 그 소리를 낼 줄 알아야지 그 청음이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 큰 문제가 독해가 안 되는 거예요. 좀 기회가 되는 그런 내용을 쭉 듣다 보면 소리를 못 잡는 게 아니라 내용을 못 잡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그 똑같은 텍스트를 갖다 놓고 한 번 더 눈으로 보고 바로 이해해봐 하면 이해 못 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들린다고 착각을 하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소리 자체에 대한 절대적인 노출 시간이 필요한데 그 소리가 어느 정도 편안해지려면 심리적으로 부담감을 줄여주는 단계가 가려면 1000시간인데 어느 날 이게 뻥 뚫려서 나는 영어라는 소리가 난 다 들리더라. 그러면 그분을 제가 제 스승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네. 약간 무슨 약간 신의 점지를 받은 것처럼 그렇죠. 갑자기 예, 귀가 빵 왜 이런 일은 없다. 예, 사자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독해 고수, 중수, 뭐 초급자 이렇게 있듯이 이 청해에도 상급자, 중급자, 초급자가 있을 텐데 이 각자의 실력별로 그럼 원장님께서 요 정도 수준이시면 이런 공부가 청해 공부에는 적합할 것 같다. 뭐 중급이면 상급이면 각각 이렇게 공부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원장님? 이게 초급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나름대로 영어에 많이 아직 노출이 안 됐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다 하시는 분들은 클리어하게 원어민들이 정확한 발음으로 하는 걸 듣는 게 좋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어 소리의 체계에 대한 이해가 우선돼야 되니까 그 단계에서 소리를 따져가면서 들으세요. 실제로 단어 한 단어도 좋으니까 한 문장 하는데 하루 종일 걸려도 좋아요. 그다음에 중급자라고 우리가 굳이 얘기한다면 그 단계부터는 받아쓰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스크립트를 보지 말고 내가 스스로 적어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스크립트를 확인하면 내가 못 듣는 소리를 조금씩 잡아낼 거예요.
효과적으로 하려면 자기가 생각할 때 좀 벅찬 속도로,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들리는 속도는 별 의미가 없겠고, 좀 벅찬 속도를 두세 문장 갖다 놓고 오늘 이거 해본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겠고, 뭐 상급자는 뭐 알아서 하는 단계니까 원래. 근데 뭐 추천을 하자면 전 요즘 팟캐스트를 많이 듣는데요. 너무너무 좋은 토픽이, 너무너무 좋은 영화가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뭐 유튜브에도 많은 것 같고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그 흘려듣기를 뭐 10,000시간을 한다 어쩐다 뭐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장님이 흘려듣기의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좀 궁금합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흘려들으면 영어가 이제 귀가 트인다고 이렇게 막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저는 그건 노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제가 예를 들어서 뭐 러시아어 뭐 조금 한다 칩시다. 그거 방송 틀어놓고 설거지 한다고 러시아어가 들겠어요? 설거지하는 그 기술이 늘죠. 빨리 그렇지. 끝내게 되는 기술이 늘죠. 그렇게 할 거면 그 구간 설정을 해놓고요. 뭐 15초, 20초도 좋고 30초도 좋고, 그거를 내가 설거지하는 동안에 한 10분 동안 계속 돌리세요, 차라리. 그러다 보면 그건 늘 것 같아요. 그런 방식이 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청취 공부할 때 제발 이것만은 하지 말아라. 이것만은 정말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다면 원장님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지금 얘기했던 것 같은 거. 대충 듣기. 대충 듣기라는 게 그러니까 시험용으로 듣는 거 있잖아요. 음. 계속 영어 공부를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뭐 한 문장도 좋으니까 내가 정확하게 들을 때까지 반복해서 듣는 게 맞죠. 내가 충분히 숙독을 하고 그 개별 단어부터 해서 연결되는 소리까지 다 연습한 다음에 원어민의 박자 내지는 속도에 맞춰서 내가 한번 따라가 본다. 이것까지는 괜찮은데 내가 처음부터 그냥 막 따라야 한다. 이거는 바람직한 건 아닌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럼 이제 다음은요. 역시 한국 분들이 정말 아마 청해만큼이나 갈증을 느끼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말하기. 말하기를 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국내파로서 원장님께서 국내파도 말하기를 잘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또 그럼 이분들의 영어 생존 전략은 어떻게 해야 과연 이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걸 좀 듣고 싶습니다, 원장님. 제가 만약에 내 영역이 따로 있고 영어라는 언어를 B 언어로 내가 하는 사람이라면 일단 기본적으로 원어민처럼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스마트하게 말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구체적으로는 스피킹을 하려면 인풋은 있어야죠. 내가 아는 게 없는데 무슨 말을 하겠어요. 일단 그거는 기본이 돼야 되는 거고, 내가 내는 소리에 대해서 원어민 같은 소리를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내는 소리에 대한 자신감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용 중심의 스피킹이 중요한데, 굉장히 즉흥적으로 내가 말해야 되는 순간순간에 누구하고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좀 달라지죠.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 틀이 짜지려면 많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많은 생각을 하려면 많은 주제를 다뤄야 되고, 많은 주제를 다루려면 스스로는 잘 안 되죠. 주어지는 주제가 있어야죠. 그래서 통역 연습을 하는 게 실제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많은 분들의 그 딜레마가 뭐냐면 스피킹은 늘려야 되겠고 말 연습할 대상, 원어민은 또 주변에 별로 없고 그래서 이게 좀 괴로워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한테는 좀 어떻게 공부를 하시라라고 조언을 해주시고 싶으신지 좀 궁금하네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어민하고 말할 기회가 없으니까 어학연수를 간다거나 아니면 전화 영어를 하죠. 어학연수 가서 원어민들하고 정말 얘기를 많이 했을까요? 그죠? 원장님 경우는 어떠셨나요? 영국 가셨을 때. 저는 동양권 학생들하고 주로 놀았어요. 그러셨군요. 뭐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제 말씀은 네. 정말로 원어민들하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는 않아요. 현실적으로. 뭐 남북 교류 관련된 회의가 있어. 내용을 말해보려고 하셔야 돼요. 내용을. 그렇게 해서 일종의 이미지 트레이닝 하는 것도 필요하겠고, 그리고 자기가 실제로 프로페셔널하게 일하는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분야에 대해서 말을 하는 연습하는 게 일단 중요하겠고요. 자, 이제 여러분 기대하셨던 앞광고 시간입니다. 앞광고 들어갈게요, 원장님. 앞광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광고한다 그러면 다 여기서 이제 끊어버리는 거 아닌가? 근데 또 그렇게 하기에는 또 마지막에 원장님께서 꿀팁을 조금 더 나눠주신다고 하니까 끝까지 시청을 좀 해주십시오. 자, 그러면 CY 캠퍼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CY 캠퍼스의 좀 자랑을 이제 대놓고 한번 원장님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CY 캠퍼스를 간단하게 좀 소개를 좀 원장님 해주실까요?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 전문 통번역사들이 만든 가장 체계적인 영어 학습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그 분야에 조예가 있고 전문가라 할 만한 사람들로부터 배우는 게 제일 좋죠. 그런 면에서는 가장
좋은 플랫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브릿지 TV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저를 자주 보시니까 이제 저를 어떻게 보면 선생님의 기준으로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CY 캠퍼스에는 저의 학교 선배님들, 저의 이제 위에 계신 분들이 우글우글합니다. 우글우글한 그런 플랫폼이다. 일단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그 CY 캠퍼스라는 그 플랫폼이 어떤 강점이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또 학습자분들께서 그 관심 있는 분들한테 좀 정보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뭐 유사 학습 사이트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어떤 게 좀 차별점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자기주도, 소위 요즘 자기주도 학습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을 만들어주는 과정, 그런 게 좀 차별화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앞에서 얘기했던 모든 뭐 읽고 듣고 쓰고 말하고 이런 영역들이 골고루 다 배치가 되고요. 내년 5월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면은 아마 1000개 정도의 강의가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레벨이 거의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있기 때문에 내가 영어를 좀 한다 하는 분들이 와도 되고요. 내가 이제 왕초보 정도는 아니야. 이제 조금 더 하고 싶어. 이런 분들이 와도 들을 만한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우르는 폭이 넓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최근에는 저희가 개별 강의를 판매하고 있어요. 그래서 1년 회원 제도도 있고 저렴한 가격에, 그래서 부담 없이 원하는 선생님들 과목을 한번 들어가면서 이렇게 확장해 나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고요. 저도 이제 CY 캠퍼스 강의를 다수 제작을 해 놓았지만 제가 그 직접 참여한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도 되게 빈틈없이 촘촘하게 난이도가 잘 편성이 되어 있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지금 CY 캠퍼스 이제 오늘 원장님의 이제 식견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인사이트를 나눠주십사 부탁을 드렸고, 또 CY 캠퍼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는데요. CY 캠퍼스 지금 요 아래 지금 주소가 댓글과 또 아래에 지금 주소가 나가고 있죠. 이제 그거를 타고 들어오시면 좀 한번 이렇게 둘러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원장님께서 해주신 말씀에 많이 공감을 하셨고, 또 이 CY 캠퍼스 소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셨다면 한번 꼭 방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원장님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원장님께서 영어를 못하던 시절, 진짜 내가 그때 영어 나 별로였다 이런 생각이 들던 그 시절에 만약에 돌아간다면 나는 요것만은 좀 다르게 할 것 같다. 그런 부분이 좀 있을까요, 원장님? 우선 소리 쪽의 훈련을 정확하게 잘하고 공부를 시작했을 것 같아요. 저희 때만 해도 주로 텍스트로 공부를 하던 시절이라서 관사라든가 수라든가 우리 언어책에 없는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속 시원하게 설명해주는 선생님이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혼자 하려니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고, 이런 환경, 그러니까 인터넷이 있고 구글도 있고 늘 소리에 노출된 이런 상황이라면 훨씬 더 잘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CY 캠퍼스 여러분 밑에 링크와 댓글 확인해 주십시오. 소리 관련해서 강의를 또 만들어 놨거든요. 붐캠프 발음 편이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네. 제 수업도 있으니까 한번 가서 체크아웃 해보세요.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영어 공부할 때 이제 좀 원론적인 얘기일 수는 있지만 이거 하나만은 기억하자. 원장님께서 좀 이렇게 임팩트 있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순간순간 어떤 감동은 아니더라도 감흥 내지는 약간의 전율, 이게 주기적으로 있는지, 그리고 내 스스로가 그것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면 꾸준하게 갈 수 있어요. 좀 약간 타성에 젖을 때쯤 공부 방법을 살짝 바꿔보는 것도 그렇죠. 좋겠네요. 그런 건 이제 좀 구체적인 방법이겠고요. 혼자 하다가 약간 뭐 CY 캠퍼스를 들어가 본다든지. 그렇죠. 좀 잘하고 있죠, 원장님. 잘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좋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학습자분들 영어 공부 정말 많이 도전해보고 실패해보기를 반복하면서 좀 정말 지긋지긋하다 이래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자, 학습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응원과 동료의 메시지를 한번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영어 학습은요, 제가 생각해 보면 보통 모든 사람들에게 가성비가 좋은 인생 투자인 것 같아요. 투자할 만한 가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간에 끝내지 않는다. 내가 어차피 평생 하는 거다. 그러면 재미있어야 돼요. 재미있으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간중간에 감흥과 전율을 느끼세요. 그러면 훌륭하게 스마트하게 영어 할 수 있는 사람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원장님, 제가 마무리할 때 그 To the other side라고 하거든요. 한번 같이 해주실 수 있나요? To the other side?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유익하게 보셨다면요, 아래 CY 캠퍼스도 한번 꼭 방문해 주시고, 그리고 구독,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CY 캠퍼스 유튜브 채널도 있어요. 거기도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선배님들 과연 어느 정도의 도대체 실력자들이길래 이렇게 자신 있어 하시나 이렇게 생각되시면은 한번 여기 제가 링크를 또 올려드릴 테니까요. 그쪽을 통해서 CY 캠퍼스 유튜브 채널도 구독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원장님과 이제 마지막 To the other side 한번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번에 또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자, To the other side.